네, 세금은 각 세목마다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납부 기한이라는 것은 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그러한 금전 등의 채무 이행 기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세다 라면 5월 말까지, 그리고 법인세다 그러면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납부 기한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제때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날 이후부터 체납 세금이 되는데요. 자,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한 세금이다 그러면 체납 세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가산세죠. 자,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미납세에 내가 아직 내지 못한 세금에서 미납 일수, 즉 하루당으로 계산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0.03%였어요. 하루당. 그런데 이게 너무 높다라고 해서 인하한 게 0.025%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바꾸면 0.025%예요. 그래서 하루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납세 고지서를 받고 체납된 국세. 자, 우리가 납세 고지서를 받고 내는 게 있고요. 우리가 그냥 고지서 없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죠.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요. 납세 고지서를 받는 그러한 세목들이 있거든요. 뭐 재산세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3%가 또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페널티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고액인 경우에는 1개월 지날 때마다 0.75%가 추가로 가산세가 또 추가로 계산이 되니까요.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굉장히 금전적으로 더욱더 부담이 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체납이 되게 되면 끝내 내지 못한 경우에는 체납 처분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또는 그 압류를 하고서 나서 실제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 형태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매각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를 낼 때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상속 자산으로 압류를 하거나 그다음 매각, 공매까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적으로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납세증명서를 잘 발급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납세증명서를 아는 거는 내가 국가에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를 했습니다라는 증명서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뭐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나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갖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원할 때 제한이 생기겠죠. 그래서 납세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허 사업의 제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체납이 된 경우에는 그 주무관청에 이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허가 해주지 마세요. 또는 이미 했으면 그거 취소하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국 규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는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체납을 해서 이 사업은 망했어. 그래서 그냥 체납하고 그냥 도망다니다가 따로 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 새롭게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체납된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압류나 또는 매각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납 내역이
금융기관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뭐 사용에 대해서 뭐 정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신용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산세, 그 다음에 체납처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제재까지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어려워서 사업이 너무 어렵고 또는 뭐 정말 뭐 재해를 당했다, 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연기를 할 수 있는 납부기한 연기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자,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청서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당하게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승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일정 기간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납부기한 연기에 대한 제도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도 모르게 체납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자, 세금 납부, 즉 신고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세금 납부 중에서 국세 납부 메뉴로 먼저 들어가시고, 자,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내가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가 있고 납부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액, 그 다음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그러한 화면도 있죠. 그래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그러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이제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이랑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이익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